은퇴 준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월급은 딱 끊기는데 예상치 못한 돈 나갈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중에서도 정말 복병이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엄청난 부담으로 확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통계를 보니까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 보험료가 평균 70%나 올랐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어떻게 세금 같은 보험료가 더 오를 수가 있죠?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제 신분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요, 딱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붙었죠. 그것도 회사가 절반 내줬고요. 재산이 얼마가 있든 차가 있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받는 연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 같은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싹 다 점수로 매겨서 보험료를 계산해요. 게다가 이걸 누가 나눠주는 것도 없이 100%다 혼자서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신 분 사례를 보니까 연봉이 6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세상에 보험료는 오히려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월급은 없어졌는데 그동안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던 재산에 보험료가 붙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법정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법 나갑니다. 일단 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쓰나미를 막아줄 방파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임의계속가입.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퇴직을 했어도 나 그냥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낼게요 하고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는 예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만 내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갑자기 폭탄 맞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월 28만 원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하기 전에 냈던 1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 굳는 거죠. 3년이면 무려 36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2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에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받으시잖아요.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으로부터 딱 2달, 2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 단 하루라도 놓치면 이 혜택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꼭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해법입니다. 이건요, 조건만 맞으면 그냥 끝판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보험료를 아예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바로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직장 다니는 우리 아들, 딸의 건강보험에 제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보험료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면서 병원 갈 때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예전하고 똑같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방법이죠.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달라져요. 표를 보시면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재산이 9억 미만까지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우리가 아는 집값, 시세가 아니에요.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금액, 바로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이게 보통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비싸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이 소득이랑 재산 조건을 따질 때요, 부부를 한 묶음으로 보지 않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자 계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럼 재산이 딱 절반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시에서처럼 남편도 기준 통과, 아내도 기준 통과해서 부부 두 분이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략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 네, 바로 재취업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어떤 분들께 좋냐면요. 연금 말고도 이자나 배당 소득이 좀 있으시거나 재산이 많아서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되는 분들께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월 보험료가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재취업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시죠?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조건을 한번 보세요. 한 달에 60시간 이상만 일하면 돼요. 일주일에 1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 주 4에서 5일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으로도 충분히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훨씬 낮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건보료 아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취업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보료 부담은 확 줄어들죠. 거기에다가 추가 소득도 생기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고요. 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니까 은퇴 후에 느끼기 쉬운 어떤 고립감이나 무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허둥지둥 알아보면 늦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임의 계속 가입처럼 신청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정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의 은퇴 준비 목록에 어떤 걸 새로 적어 넣으실 건가요? 내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하기 또는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날짜 달력에 적어두기 같은 거요? 결국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